네, 안녕하세요. 아침쌤입니다. 네, 오늘은 취미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교육 이야기 아니고요. 30대, 40대, 우리 이제 엄마, 아빠가 된 우리들의, 슬기로운 취미생활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썰을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어제 야구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고백하자면 제 인생 첫 야구장 직관이었고요. 심지어 또 고척에서 서울의 고척 야구장에서 거기가 스카이돔이고 되게 좋더라고요. 전 사실 부산 사람이라서 이제 서울에서 고척에서 제가 야구 경기를 볼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자, 그런데 말이죠. 첫 야구 관람을 하니까 낯설기도 하고 또 생소하기도 하고 뭐 응원가 이런 게 다 모르니까 좀 되게 처음에는 좀 적응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전 사실 야구 규칙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지금 이기는 건지 파울인 건지 뭐 1루, 2루가 뭐 어떻게 돼가는 건지 모르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재미없다라고 해서 1루 그 시간을 계속 버틸 수는 없으니까 제가 마인드셋을 좀 바꿔본 거예요. 모르니까 재미가 없고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 초반에 한 30분을 견디고 나중에는 안 되겠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 야구 경기를 관람하고 있는지 좀 지켜보고 그들의 태도를 통해서 나한테 그들의 태도를 좀 관찰을 해봐야겠다. 그런 재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사실 제가 시력이 별로 안 좋아서 어제 전광판에 이렇게 야구 경기를 띄워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전광판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어제는 야구 경기를 그냥 눈으로만 보고 전광판에 띄워주질 않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이래나 저래나 룰도 잘 모르고 잘 보이지도 않으니까 저는 이제 저는 야구 팬으로서 즐기진 못했지만 처음에는요. 나중엔 되게 즐겁게 응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응원하는 것을 보면서 느낀 바가 진짜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썰을 한번 풀어드릴게요. 자, 저도 제 인생 첫 야구 관람이었고요. 고백하자면 저희 남편도 40대인데 첫 야구 경기 관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 부부는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1도 없어가지고 같이 있을 때도 연애 때부터 뭐 스포츠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뭐 저희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덥잖은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고 대화의 주제에 야구나 축구나 그 외에 각종 스포츠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뭔가 유희랑은 좀 거리가 먼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뭐 하고 지내는지 잘 모르겠는데 참 무미건조하게 살았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아무튼 남편도 처음이고 저도 처음이고 또 저희 두 명의 아들 6살, 7살 이 유치원생들도 자신들 인생의 첫 야구 관람이었어요. 그러니까 4명의 야구 신생아들이 가서 야구를 어떻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생소하고 낯설고 또 배움이 많았겠습니까? 되게 생소한 그런 깨달음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야구를 만약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늘 영상을 보시면 야, 뭐 별 생각을 다 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어제 진짜 느낀 점이 많았어요. 자, 첫 번째 느낀 점은 우선은 좀 가볍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좀 진지하죠. 이것도 진지하죠. 근데 가볍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요즘 진짜 많이 하고요. 감당해야 할 그런 것들이 많아질수록 아이들이 1살, 2살 커가고 또 커리어적으로 우리가 30대, 40대 확장을 하는 시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나이가 어떻게 돈을 불려가야 될지,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해야 할지, 또 남편도 늘 항상 일에 대한 생각들이 가득 차 있어서 저희가 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은 뭐 주식, 뭐 아이들 이야기, 뭐 집 이야기, 부동산, 뭐 이런 삶의 무거운 주제들일 경우가 되게 많고 상대적으로 또 부부가 같이 있는 시간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일의 양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어떤 접점이 점점 없어지면서 가볍고 시덥지 않은 농담들 또 뭐 그런 소소한 일상들 그러니까 뭔가 목표를 가지지 않고 유희로 흘려보내는 시간들이 좀 없어지는 거예요. 저희
가족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전 참 그런 게 아쉽더라고요. 요즘은요. 저희 엄마한테도 물어보면은 그런 시기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부부 생활에서도 또 가정 생활에서도 각자 지금 너무나 바쁘다. 부부가 그리고 아이들도 커가느라 바쁘고 그러니까 참 이 시기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되게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을 되게 잘 해야 한다. 너무 많은 애를 쓰지 말고 너무 욕심내지 말고 또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 와중에서도 저희 엄마는 맨날 매일매일 감사하고 지금 현재 즐거운 걸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목표 지향적인 삶만 살기보다는 오늘 즐거운 거, 예를 들어서 오늘 맛있는 거, 맛있는 커피 한 잔, 뭐 아이들과 즐겁게 놀았던 거, 이런 거에 되게 집중을 해야 한다. 그래서 머릿속에 지금 현재를 사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되게 동감을 해요. 그만큼 머릿속이 가득 차 있고 우리가 요즘 뭐 AI니 뭐니 뭐 세계 경제니 뉴스니 전쟁이니 이런 거 보면은 머리가 아픕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래서 뭐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뭐 고등학교 자퇴생들도 되게 많아지는 것 같고 좀 어렵습니다. 저도 뭐 한 명의 교사로서 뭐 어떤 솔루션을 드릴 수가 없는 교육 현실 그런 것들도 좀 아쉽기도 하고요. 또 교육은 어떤 사회 경제의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교육 하나만 해결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사회 경제가 전반적으로 좀 안정이 되어야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좀 안정이 되어야 이게 다 같이 잘 사는 길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지금 현재 되게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좀 가볍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요즘 되게 많이 해요. 무겁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야구 경기를 보면서 그 찐팬들이 있잖아요. 어제 막 이렇게 노란색 수건을 들고 막 열심히 응원하고 저는 모르지만 그 응원가를 열심히 따라 부르고 막 춤도 추고 막 그 각자 선수들마다 노래가 다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막 따라 부르면서 되게 행복해하고 막 발산하고 그 순간을 되게 열심히 노는 그런 분들 사이에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잠깐이나마 저도 되게 해방감을 느끼고 자유롭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되게 진지한 사람이고 예민하고 까다로운 사람이라서 그렇게 살지 않아서 되게 낯선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은 집에서 막 춤을 추긴 추거든요. 뭐 특히 BTS 제가 되게 좋아해서 BTS 막 노래 틀어놓고 애들이랑 춤추고 그런 이야기가 제 책에 나옵니다. 예민한 아이 육아 백과 이 책에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참 그것과 별개로 이렇게 정말 시간을 허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목적 없이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아주 유희로서의 가치가 있는 취미생활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취미생활 이야기로 잠깐 건너가 볼게요. 자, 그래서 되게 어제 부러움을 느꼈고 우리는 어떤 취미생활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한 고찰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취미생활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제 취미생활은 독서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도서관을 가는 게 취미였어요. 왜냐하면 전 어렸을 때 좀 친구가 없었고 제가 뭐 친구가 없었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성격이 별로 안 좋았나요? 근데 아무튼 전 친구가 별로 없었고 또 사교적이지도 못해서 혼자 있는 것을 되게 편안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요.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단짝 친구도 있었지만 단짝 친구랑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 전 좀 피곤한 스타일이어서 주로 방과 후에는 또 엄마가 이렇게 어머니가 학원을 돌리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남동생도 있지만 뭐 굳이 누나랑 그렇게 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에 마치면은 방과 후에 뭐 학교 도서관에 가거나 도서실에 가거나 아니면은 저희 집 근처에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럼 진짜 놀러 가는 거예요. 저는 가서 그냥 어떻게 시간을 보냈냐면 잡지실이 있거든요. 거기가 뭐 미디어실이었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미디어실 가서 잡지도 보고 뭐 어른들 보는 잡지 이런 것도 보고
또 패션 잡지 이런 것도 다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영화도 빌려보고 영화를 진짜 누워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소파도 있었거든요. 그 소파에서 영화도 보고 또 심심하면 책도 꺼내 읽고 또 학교 숙제나 공부도 좀 하고 거기서 밥도 먹고 뭐 그러면서 되게 자발적 아싸의 삶을 도서관에서 살았던 기억이 매우 많습니다. 심지어 제가 임용 공부를 이렇게 끝내고 임용 합격 통지를 받고 난 그 날도, 그러니까 오늘 임용 합격했어, 교사가 되었어 한 그 날도 전 도서관에 갔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남들이 시켜서 그렇게 하진 않았겠죠, 당연히. 뭐 그건 거의 이제 누가 시킨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고, 전 진짜 도서관에 가는 게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도서관이라는 그 공간이 전 되게 자유로움을 주었거든요. 제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곳이었어요. 영화, 뭐 책, 또 아주 중요한 밥, 뭐 이게 다 있으니까 사실 저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었죠. 자, 그런데 어쨌든 전 취미가 독서였습니다. 그리고 뭐 독서라기보다는 그 책으로 둘러싸인 환경에 저를 이렇게 갖다 놓는 것, 도서관에 가는 것, 뭐 그런 게 저희 취미였고, 저희 남편의 취미는 캠핑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캠핑 러버분들은 공감을 하시려나요? 부부 2명이 캠핑을 좋아하는 것이 은근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 캠핑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딱 봐도 좀 각이 나오지 않으시는, 딱 봐도 각이 나오지 않나요? 전 되게 집에 있는 거 좋아하고, 집 밖에 나가는 거면은 도서관이나 책방이나 뭐 카페나 이런 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혼자 막 사부작 뭐 글 쓰고 이런 걸 제가 좋아해요. 뭐 예를 들어서 수업 자료를 만든다거나 뭐 이런 걸 좋아하는데, 캠핑을 가면은 우선 벌레도 되게 많고요. 제가 되게 싫어하는. 그리고 뭐 앉아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막 아이들도 있으니까 끊임없이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텐트를 쳐야 하고, 막 밥을 준비해야 하고, 씻어야 하고, 설거지 해야 하고, 설거지 해야 하고. 근데 집에서는 이게 다 이 바운더리 안에서 이 반경 내에서 가능한데, 캠핑장을 가면은 캠핑장 가서 뭐 샤워하는 데까지 걸어가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뭐 그 개수대까지 가야 되고, 음스 버위러 따로 가야 되고, 재활용 버위러 따로 가야 되고, 또 비가 오면 텐트 말려야 되고, 또 밤에 뭐 문단속도 제대로 해야 하고, 할 게 진짜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취미가 아닌 거죠. 그게 저에겐 다 할 일로 보이는 거죠. 저희 남편은 캠핑을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취향이 이렇게 달라요. 부부의 취미가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생각을 어제 또 해봤어요. 자, 저는 어제 야구 경기를 보면서 되게 좋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취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안 해본 것을, 그 이유가 뭘까를 고민을 해보니까 우선 첫 번째는 안 해본 것을 해보는 것에 대해서 효능감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야구 룰도 모르지만 나 이런 것도 해봤어. 이거 되게 새로운데? 해볼만 한데? 이런 경험들이 되게 즐거움을 주는 것 같았고, 마찬가지로 남편 취향이 캠핑인데 전 캠핑을 싫어하지만 매번 가면은 힘들고 귀찮고 어려운 지점이 있지만 또 갔다 오면 늘 좋습니다. 그게 약간 내향인의 또 특징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틀 밖을 벗어나서 새로운 것을 하면 거기서 오는 좀 효능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늘 새로운 것을 도전을 해봐야 하는 이유는 어제 야구 경기처럼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해야 돼. 난 이것만이 내 길이야. 이것만이 내 취미야. 내 취향이야. 이렇게 고집하는 거 있죠. 그런 게 많을수록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지 않고 오히려 갑갑하고 되게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고, 또 이 인생의 풍요로움을 많이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당연한 거겠죠. 그러니까 여유롭고 좀 가볍고,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난 뭐든지 괜찮아, 다 할 수 있어, 이런 아주 개방적인 자세, 이런 개방적인 자세를 가져야만 인생의 아주 많은 인생의 아주 많은 즐거움을, 즐거운 것들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아이들에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애들한테 이거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저거 안 돼, 저렇게 해야 돼, 뭐 이런 to-do 리스트 혹은 don't 리스트,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질수록 아이들은 무엇이 되지 않을 확률이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교육관이 이렇게 닮아가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나는 아이들에게 뭘 주입하지 말아야겠다, 뭐를 해야 돼, 이런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다짐을 매 순간 합니다. 왜냐하면 전 또 직업이 교사이니까 아이들에게 뭔가를 주입하려고 하는 그런 버릇들이 있어요. 되게 안 좋은 버릇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제가 인식하고 있고, 아이들에게 되도록이면 아이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겠다. 내 생각을 절대 표현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둬야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케이, 이것도 괜찮아, 오케이, 저것도 괜찮아, 다 해봐, 이것도 재밌고 저것도 재밌어, 뭐 넘어져도 괜찮아, 뭐 야구 경기도 해보고 축구도 해보고 농구도 해보고 캠핑도 가보고 벌레도 잡아보고 바다에서 수영도 쳐보고 또 뭐 다 해보자, 뭐 이렇게 키워야겠다고 늘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번 다짐을 하면 매번 늘 지킬 순 없지만 저도 관성이 있기 때문에 순간 저거 하면 안 되는데, 저거 좀 낯선데, 나 캠핑 싫어하는데, 이런 주저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도 매번 이렇게 다짐을 새로 하면서 아이들에게 자유로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요. 또 저도 마찬가지로 어제 야구 경기 보면서 너무 즐거웠던 것처럼 우리 30대, 40대 삶을 조금 더 자유롭게, 가볍게, 라이트하게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막춤 얘기 잠깐 하자면, 여러분 집에서 춤을 추시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취미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은밀한, 그러니까 남들은 모르는 나만 아는 그런 아주 해방적이고 또 일탈적인 그런 취미 생활이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야구 경기든 무엇이든 캠핑이든 저처럼 좀 내향적인 분들이라면 집에만 있지 마시고 또 독서, 카페, 공부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좀 내려놓고 라이트하게 이 인생의 가벼움을 즐길 수 있는 30대, 40대의 취미 생활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내일 캠핑을 갈 계획인데요. 물론 제 계획은 아닙니다. 이제 가을이 오고 있기 때문에 여름의 끝자락에 저희 남편이 또 가을에 캠핑을 차라락 예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버겁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텐트를 칠 생각을 하고 또 아이들을 케어할 생각을 하니까 조금 벌써부터 좀 버거워져요. 그러나 저항하지 않고 캠핑을 즐기는 그런 자세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마 다음 영상은 캠핑 영상이 올라올 수도 있겠죠. 제가 찡그리는 모습보다 행복한 모습으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그 모습, 캠핑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굿바이.